네. 왜요? 그걸 왜냐하면 노르웨이에서 겨울이 되게 춥잖아요. 아, 추워서. 그리고 어두워요. 옆구리가 오면서. 야, 가고 싶네, 춥다. 어둡잖아. 혼자 사는 사람은 많아요. 독립을 빨리 하니까 추운 겨울에 혼자서 있고 어둡고 그래서 뭐 사람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해져요. 그래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뭐 바로 가서 고백하고 바로 동거하는 사람도 많아요. 바로 농구한다고요? 네, 많아요. 일단 하나. 안녕하세요, 들어가시죠. 정리지. 화장실 왼쪽이고요. 근데 브라질도 이렇게 첫눈에 반해서 들어가시죠는 안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브라질 사람들이 너무 쉽게 어떤 사람이 바로 고백하면은 그거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인지 아니가 진짜요? 일단 같이 얼마 좀 놀아야 되고 서로 알게 되고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할 거 다 한 다음에 만약에 안 된다 싶으면 그냥 쉽게 헤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브라질만 얘기만 하면. 하고 싶지.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에 한이 많은가 봐.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고 싶지. 아니. 그 사람들이 둘이 성인이잖아요. 둘이 자유 가지고 있고 그럼 하고 싶으면 안 된다고 상관없어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나 약간 더 있어요. 태미도 그 성욕구 조금 있는 것 같은데요? 성욕이 있을 거지. 머리 없는 거잖아. 선생님 머리 자를 때 된 것 같은데요? 뒷머리 계셨잖아. 뒷머리 아직. 많이 올라갔는데. 근데 미국 사람들이 좀 선입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약간 브라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네. 좀 성욕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브라질의 음악이나 막 영화에서 나오는 장면들 보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네. 또 야동이나 성매매나 이런 거 관련된 그것도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래서 거기 사람들이 성욕이 많아서 그렇구나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고 성욕이 강한 편이죠. 그거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성욕이 강한 거 성폭력으로 이어지면은 그거 진짜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사실 그 얼마 전에 UNODC, UN Office for Drugs and Crime 거기 랭킹 하긴 했는데 나라 한 60개 있었는데 브라질이 출전했었어요.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성폭행이 많지 않아요. 사실 성욕이 강한 것을 바로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 이제 여러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나라별로 이제 이 욕구는 이 나라가 제일 강할 것 같다. 저는 예를 들면 떡 오르는 게 시인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중국에서 보면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은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과시욕. 먹을 때 보면 반항교. 막 시끄럽고 막 이렇게 한판 과시욕. 흘리고 약간 그래서 중국이 그래서 좀 약간 보여주려고 하는 좀 어깨 힘 들어간 과시욕이지 않나. 아니, 장애한 광시욕 없잖아요. 저요? 네. 저 있어요. 저는 원래 전통 남자이라서 만약 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전통 남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적인 남자이라서 옛날 남자라서 수님이 우리 집에 오면 네. 많이 시켜줘요. 그게 중국 스타일이죠. 먹을 수 없는 못 먹을 정도로 싱크보다는. 수님이 와서 조금 잘 초대하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생활 중에 이렇게 먹지 않아요, 사실은. 명절 때. 중국 친구들 다 그렇단 말이에요. 장현 씨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 중국 부자들은 명품이 뭔지도 모르면서 보여주려고 많이 삽니다. 아,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별로, 소수자? 예, 너무, 부자들만? 안 좋게 봐요, 지금. 근데 저번에 이현 형이랑 같이 옷 사러 갔거든요. 근데 전 한 10분 끝났거든요. 그냥 바지 3개, 티 3개. 한 시간 반 정도 골랐나? 그거 옷 잘 입는 사람과 못 입는 사람 차이. 미국 사람들의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네. 소유욕이 많다? 소유욕?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특히 요즘에 또 푸얼다이라고 해서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들의 아이들이 그거를 과시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재벌 2세. 것들 봤는데 그것도 있고 특히 요즘에 땅을 많이 사고 있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진짜 모든 거를 소유하려고 그러네. 안 보고 인터넷에서 안 보고 산다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중국 원래는 사실은 너무 가난한 나라였는데 요즘 돈 조금 어느 정도 생겨서 다른 사람한테 인증받고 싶어서
그런가 봐요. 미국 사람은 마찬가지고 예전에 저는 타일러랑 같이 있을 때는 물어봤어요. 미국 사람은 다른 나라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 타일러는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써요. 우리는 미국이다.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미국이다. 근데 왜냐면 나라가 어느 정도 강대해서 다른 거는 신경 별로 안 써서 사실 이런 게 욕심도 있잖아. 우리도 이런 비슷한 욕심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한테 부여주고 싶어요. 우리 지금 강대해졌다. 아쉬움이 있죠. 나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까 타일러가 뭐 중국 무력 강한 나라라고 했는데 사실 미국이 더 강하지 않아요? 미국이 물력이 더 강하다. 어떻게요? 가난한 사람들, 부자 사람들 가지고 있는 물건은 다 가지고 싶어 해요. 근데 저 미국에 또 몇 번 갔다 왔는데 네. 항상 미국 사람 집에 가면은 쓸모없는 물건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이런 크레이지리스트 같은 자, 사이트 또 시작되나요? 네. 미국. 미국이 이제 굉장히 큰 소비의 시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늘 소비하고 있어야 되는 이런 심리도 있고 그래서 늘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러는데 네, 그건 돈이 있으면 좋은데 미국에서는 돈 없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돈이 없는데 은행 가서 돈을 많이 빌리고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자동차를 사고 그것 때문에 그 2008년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받아들입니까? 것 같아요. 그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미국에서 차를 사거나 아니면 집을 사거나 그게 우리에게는 되게 필수인 기본 인프라거든요. 차 없으면 취직이 안 돼요. 도시에서 살아야 그래 다닐 수가 되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당연히 사람들이 가지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환경인데 그런데 자기가 이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빌리게 된다면 그게 그거를 빌리려고 하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는 거기서 돈을 벌고자 하는 은행의 잘못이라고 해야 될 텐데 금융 시스템의 그러니까 거기에 욕심이 많은 거지 나는 집을 사고 싶다 거기에 욕심이 많다고 지적하기 좀 어렵다고. 우리나라의 경우 두드러진 욕구 중에 하나가 소유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뭐 자식에 대한 부모들이 소유욕이 지나칠 때가 있는데 이모리 씨, 손호준 씨는 부모님의 소유욕이 지나치다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저는 저희 그 형이 있거든요. 네. 저희 형한테는 이제 부모님 바라시는 건 되게 많으셨었어요. 이거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저는 거의 방목하신 스타일이라서. 거의 공부 잘했죠. 네.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 너무 놀랍죠? 애지중지 키우는 아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자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비방 벽보를 붙이는가 하면 현관문을 부수기도 하고 회사까지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소유욕의 끝이네요. 자, 부모님들의 소유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즉석 표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소유욕을 갖는 건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자, 정상이다. 하나, 둘, 셋. 세미, 유타, 장희안, 손호준. 아시죠? 서양을 못 넘어가네요. 흥명도. 근데 폴란드에서는 원래 2차 대전까지 소유욕이 되게 심했대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성진국? 그 뭐지? 그 피로 만드는 국이 있잖아요. 선진국. 선진국. 되게 세련돼 보인다. 선진국. 예, 그거는 이제 만약에 제가 여자친구 집에 갈 때 이제 처음에 부모님 만나는 거 그때 부모님들이 마음에 이제 안 들었을 때 막 쟤는 좀 못생겼다, 쟤는 좀 뭔가 안 좋다. 마음에 안 찬다. 그때는 그거 먹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는 웰컴 하진 않다. 너는 나가라라는 뜻으로. 근데 기분 좋게 한 그릇 비우고 어머니 잘 먹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폴란드에선 전혀. 예, 이런 이제 2차 대전 이후로는 오픈 마인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소유욕이라는 게 좀 부적절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손호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당했다고 하셨잖아요. 대부분 어머님들은 이제 첫 아들한테 그런 소유욕이 되게 강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한테 그런 사랑과 그런 애착을 받지 않아서 이제 형님한테 그런 거를 좀 원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원인을 어머니 만난 적이 있어요? 아버지한테 사랑을 많이 못 받아서. 아니, 장남한테 사랑을. 뭐 실제 상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경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근데 형들도 막 연애할 때도 서로 집착하고 막 소유하고 싶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여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근데 사랑이라는 건 소유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부적절한 사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람은 본인 얘기 소유할 수 듣고요. 없는데
한국 와서 막 그런 말 알게 됐는데 이거 내 새끼야 막 내 강아지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나의 한 부분, 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 꼭 나쁜 행동으로 이어가는 왜냐면 그거는 새끼는 그 애칭이잖아요. 아, 내 새끼.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내 새끼. 만약에 통제하는 거는 그 소유욕은 통제하는 거는 내 마음대로 부모님 마음대로 그렇죠. 시키는 대로 맞아요. 맞아. 그거 확실해. 그 포인트가 확실해요. 물은 과하면 그건 또 나쁜 쪽에 갈 수 있지만 우리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이유는 부모님 덕분에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정도까지 달아날 수 있는 것도 우리 부모님 사랑받고 그렇죠. 그거는 맞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만약에 나중에 우연히 아들이 있으면 만약에 아들이 뭐 어떤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데 우연히 그 여자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아들한테 야 너 내 아들이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 그 여자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거는 바로 방금 전에 제가 방금 전에 그건 제가 어떻게 할 거예요? 말한 거는 과한 소유욕이에요. 좋아하는 이런 거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간섭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거는 소유욕이 아니에요. 그냥 소유욕이 아니잖아요. 소유욕 만약에 소유욕 없으면 이런 말도 안 해요. 자, 영현 씨 지금 아직 애가 없어서 그런데 자, 딸이라고 합시다. 딸이 이거 진짜 다른 마음에 상황 안 드는 놈이야. 그렇죠. 이거 다른 상황. 남자는 사실은 만약에 한 이런 사회에서 장현 씨를 만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니 야 너 바로 쌤. 그게 소유욕이야. 이집트에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안타와 말루카 리아빅.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너의 아빠 거다. 이런 말이 그런 있어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되게 심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니 아빠가 그만큼 권리가 있다는 거지. 맞아. 아빠가 그 아빠 덕분에 당신이 생겼고 당신이 자랐는데 그것을 잊으면 안 되지. 저희 친형이 3번째나 약혼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약혼했는데 엄마가 반대해서 가혼했고 3번까지. 세 번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부모님 낳아주셨는데 이제 형의 인생은 부모님 인생 아니잖아요. 맞아. 그거는 확실한 포인트예요. 근데 가끔씩 부모님들이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잖아. 쌤 우리 사실 부모님 무시하는 입장 아니고 부모님의 수유욕 안개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태리에서 생각하는 거 부모님 그거예요. 토마토 키울 때 이렇게 지지대. 처음에 키웠다가 이제 토마토 자기 혼자 그렇게 쓰잖아요. 지지대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약간 그건 신분이고 사람 그 애정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라도 사람은 애정이 있잖아요. 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친형 얘기를 그 예문으로 들었는데 말을 하고 결정은 당신이 해도 돼. 너가 해도 된다. 이런 결정권을 그 자식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하지만 나의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몇 번을 결혼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에 결정하는 게 뭔가 장애가 더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마리오네트처럼 다른 상대방이 소유한다는 생각이나 조절한다는 거는 우리를 불행복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문담도 있어요. 소유를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람이든 물건이든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러면 주인이 되는데 소유하고 있는 대상이 사람일 경우에 그 사람이 원래 자유의지가 있어야 되고 자주적으로 결정 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인의 의사 표현들이 자유의지를 좀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험할 때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모의 소유욕이 너무 강하면 아이는 자아 실현 아니고 부모가 원하는 실현 밖에 노력하지 못하잖아요. 엄마 실현. 이런 소유욕을 가지면 안 되죠, 부모는.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기적인 거잖아. 이게 소유욕이 아니라 이게 네가 잘 되도록 하는 거다라고. 그렇죠.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이 자식에 대한 소유욕의 기준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의 꿈을 강요하는 게 저는 소유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까지는 소유욕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애정이죠, 애정.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 자식이 많은 사람이랑 저는 하나거든요. 좀 저도 다른 하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네. 진짜? 네. 나만 이렇게 또 있는 것 같지? 약간 그러면 그렇게 약간 진짜 자식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어머니들이 좀 유별나진 게 있지 않나요? 예, 저희도 그랬어요. 어떤 이유식이냐면 첫째는 이제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옛날에 저 말고요 어머니가 아들도 공부를 잘 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자기가 한관이 못했으니까 당신의 욕심이 자식한테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꿈에 대한 욕심. 예,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유욕이라는 건 약간 좀 삐뚤어진 소유욕은 말 아니면 저는 그거는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래요? 어느 정도는 받아주고 서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문자로서 딱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뭐 지나치든 아니든 부모님의 소유의 근본은 어쨌든 자식 잘 되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만큼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